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대한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견과류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견과류 때문에 오히려 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거든요. 제가 2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견과류로 인한 응급실 내원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몸에 좋다고 사다 드린 견과류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한다고 비싼 견과류를 사드렸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응급실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절대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되는 견과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견과류는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품이라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다 섭취 시 독성 덩어리가 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견과류들과 올바른 섭취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땅콩입니다. 선생님, 땅콩이 몸에 안 좋다고요?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땅콩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다 섭취와 잘못된 보관이 문제예요.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71세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온몸이 부어오르고 숨을 헐떡이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뭘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손자가 땅콩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한 봉지씩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자세히 물어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콩이 집에서 6개월 동안 보관된 거였거든요. 게다가 습한 곳에 둬서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는 거예요. 땅콩은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기 쉬운 견과류예요. 특히 보관이 잘못되거나 오래된 땅콩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 기능이 좋아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간 기능이 30에서 40%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을 드셔도 더 위험한 거예요. 하루 권장량인 15개를 넘어서서 40개, 50개씩 드시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이에요. 심하면 간 기능 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그 할머니는 다행히 빨리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셨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간을 망칠 뻔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땅콩 알레르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69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평생 땅콩을 잘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콩을 드시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평소에 땅콩 잘 드시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40년 넘게 먹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변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드실 때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해요. 첫째, 하루 15개를 넘기지 마세요. 한 번에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둘째, 반드시 신선한 것을 드세요. 곰팡이가 슬었거나 냄새가 이상한 것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셋째,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도 좋아요. 넷째, 만약 땅콩을 드시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잣도 위험하다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위험합니다. 잣은 칼로리가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요. 이것도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할아버지가 경로당에서 잣을 대량으로 드셨는데 3일 만에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무릎 관절염이 악화되어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이틀 사이에 3kg이나 늘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많이 드신 음식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잣이 뇌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컵씩 마시듯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컵이면 대략 150g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칼로리인지 아세요? 무려 1000칼로리가 넘어요. 밥새 공기 먹는 것과 같은 칼로리예요. 잣은 100g당 700칼로리가 넘어요. 이게 어르신들의 약해진 대사 기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그 할아버지는 평소에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잣을 대량으로 드신 후에 혈당이 300을 넘어갔어요. 정상 혈당이 100 미만인데 3배나 올라간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잣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견과류예요. 기름기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에 74세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틀 동안 계속 설사를 하시고 복통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잣을 하루에 100g씩 사흘 동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잣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으면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담낭이 약한 어르신들은 심하면 담낭염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잣에는 핀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잣을 많이 드시면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이나 비만이 있는 어르신들은 잣 섭취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잣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권장량은 하루 한 큰 수저 정도, 약 15g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30개 정도예요. 둘째, 한 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다른 견과류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넷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세 번째,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견과류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는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처럼 드시니까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은행이 기억력에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가을이었어요. 81세 할머니가 며느리 손에 끌려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계속 토하시고 어지러워하시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손발이 떨리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의식도 흐릿하고요. 할머니, 뭘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분께 물어봤어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웃 할머니가 은행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은행 60개씩 열흘 동안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60개요? 어르신 권장량의 12배나 되는 양이었어요.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신경계를 직접 공격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경계가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징코톡신은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작용을 방해해요. 가바는 우리 뇌를 진정시키고 경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방해받으면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간 기능도 나빠져 있고 신경계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치료받고 일주일 후에 회복되셨지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치매 예방한다고 먹은 게 오히려 뇌를 망칠 뻔한 거예요. 은행 중독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초기에는 구토, 설사, 복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는 어지러움, 두통, 손발 떨림이 생겨요. 심하면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더 적은 양으로도 중독될 수 있어요. 안전한 섭취량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은 하루에 최대 5개까지만 드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10개까지 먹어도 되지만 어르신들은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은행을 아무리 잘 익혀도 이 독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볶아도 삶아도 구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은행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하루 최대 6개까지만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은행 중독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특히 가을철에 은행이 나오면 자연산이라 더 좋다 고 생각하고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작년에만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은행 중독으로 오신 어르신이 12분이나 되었어요. 모두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신 분들이었어요. 은행을 드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루 5개를 절대 넘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드시는 것도 좋아요. 둘째,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셋째,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는 아예 먹지 마세요. 넷째, 은행을 드시고 나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세요. 왜 어르신들이 더 위험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어르신들이 견과류에 더 위험할까요? 첫째, 해독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서서히 감소해요. 젊을 때는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간에서 빠르게 해독해서 배출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떨어져요. 둘째,
소화 능력이 약해져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부족해져요. 그래서 견과류처럼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부담이 커져요. 셋째,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젊을 때는 칼로리를 빨리 소모하는데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고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넷째, 면역 체계가 변해요.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섯째, 신경계가 약해져요.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더 적은 양으로도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견과류는 뭘까요? 지금까지 위험한 견과류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르신들께 좋은 견과류는 뭘까요? 적절히 드시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뇌에 좋다는 건 옛날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치매 초기 어르신이 계셨어요. 인지검사 점수가 많이 떨어져서 가족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호두 5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검사 점수가 25%나 향상됐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함께 했지만 호두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우리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그 결과 기억력이 개선되고 치매 진행도 늦춰져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2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우울감도 심하셨어요. 호두를 꾸준히 드시라고 했더니 석 달 후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어요. 이게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도 개선해줘요. 특히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감퇴,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 권장량은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호두 섭취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껍질을 벗긴 호두보다는 껍질째 보관된 호두를 사세요. 더 신선해요. 둘째, 하루 분량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넷째, 물에 불려서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아몬드입니다. 시중에 파는 아몬드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아요. 특히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72세 고혈압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혈압이 160분의 100으로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아몬드 15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석 달 후에 혈압을 재어보니까 140분의 9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또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줘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69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라고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8에서 7로 떨어졌어요.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줘요. 또 비타민 E가 많아서 혈관 노화도 방지해줘요. 어르신들 권장량은 하루 15개에서 20개 정도입니다. 볶은 것보다는 생아몬드가 더 좋고 소금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아몬드 섭취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무염 아몬드를 선택하세요. 소금이 들어간 건 혈압에 좋지 않아요. 둘째, 하루 분량을 작은 통에 담아두세요. 과다 섭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넷째,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세 번째는 브라질너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견과류인데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특히 면역력 강화에 탁월해요. 69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할머니가 계셨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늘 피곤하고 추위를 많이 타셨어요. 브라질너트를 권했더니 석 달 후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0배가 넘어요. 이 셀레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갑상선 기능도 개선해줘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3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자꾸 감기에 걸리시고 상처도 잘 안 나았어요. 브라질너트를 꾸준히 드시라고 했더니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약해진 면역력을 보강해 주는데 아주 좋아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은 하루에 한 개까지만 드세요. 셀레늄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드시는 것도 좋아요. 둘째, 껍질을 벗긴 상태로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셋째,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드시면 영양 균형이 좋아져요.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소화 능력이나 해독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견과류라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견과류 사다 드릴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해지려고 먹은 견과류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하세요.